안녕하세요. 우리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파트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뭐 1, 2층으로 된 1층은 뭐 근생, 2층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1, 2층 뭐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주택들을 말하는 거겠죠. 저희가 이제 그 용도 변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멸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할 당시에는 주택이 있었지만 이제 당사자 간의 어떤 특약에 의해서 잔금일 전에 멸실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거래하다 보면 이럴 경우 저희가 이제 대원칙은 그 주택 판단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일이겠죠. 잔금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외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만약에 매매 특약에 의해서 그 매매 계약일 이후 매수인의 책임하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특약에 의해서 매수자가 이제 그 철거를 요청한 거겠죠. 그래서 매수자의 책임으로 주택을 멸실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얘기는 즉 매매 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즉 매매 계약일 현재 주택이었으니까 설사 이제 잔금일에는 주택이 없는 그냥 나대지지만 그래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 중과세와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일 이후 잔금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매매 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멸실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 근데 이게 이제 의외로 용도 변경이 그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인즉슨 요즘 이제 취등록세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매수자는 이 주택을 사서 사실상은 주택으로 쓸 건 아니에요. 이제 상가로 쓸 건데 어찌됐건 간에 자기가 그 처음에 주택으로 계약해서 사다 보면 본인은 이제 집이 있다 보니까 8% 또는 12%로 해서 취득세를 그 높게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자한테 야 잔금 전에 이거 그 좀 용도 변경 그 하면 안 되겠느냐, 용도 변경한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문제는 만약에 매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주택 중과세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그 아까 우리가 그 멸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일 현재는 주택이었지만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특약에 의해서 잔금일 현재 상가로 용도 변경했을 때는 이 멸실 규정처럼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주택 중과세 대상도 아까는 이제 계약일 기준이지만 또 이제 뭐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 이거 양도일 현재 그래도 근생 아니냐, 근생 상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중과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그 원칙과 이 예외 규정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좀 그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그 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해석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시 이거를 양도 물건을 주택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 판정하는 기준일이 언제냐 이거죠. 계약일이냐 잔금일이냐. 답은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일로 본다 이거죠. 양도일로.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실익들이 있겠죠. 비과세 할 때도 당연히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택으로 보느냐 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장기보유공제도 내용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그 비과세든 아니면 과세된 1세대 1주택이든 그 저희가 이제 그 장기보유공제 내용이 좀 틀려지죠. 그래서 그 보유 4% 거주 4%짜리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냥 일반 상가로 보면
3년 6%에서 최대 15년 이상 30%짜리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지금 중과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어느 시점에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해석은 양도일 기준으로 봐라. 양도일 현재 주택이었으면 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그 근생 상가였으면 상가로 봐라. 단 그 전에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혼란을 줬으니 그 이렇게 판단하는 이 시기는 그 10월 21일 이 해석이 나온 이후 계약분부터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입니다. 양도일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질문에는 새로운 해석 이후 뭐 결정 경정분부터냐 아니면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냐 이제 이렇게 또 질의를 했지만 이거는 그 22년 10월 21일 그 새로운 해석이 발표난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해라. 계약분부터 이렇게 해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이런 거죠. 계약일 현재 주택이고 잔금일 현재 상가로 용도 변경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일은 잔금일 현황으로 판단하라 이거죠. 그래서 22년 10월 20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함부터 적용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잔금일 기준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원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매수인이 용도 변경을 하면 사실은 이유가 사실은 취득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실 내용은 지금 용도 변경은 이제 잔금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용도 변경은 잔금일로 통일됐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앞서 배운 멸실의 경우는 지금 계약일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 생각에는 요 멸실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멸실은 계약일이고 용도 변경은 잔금일 기준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멸실과 관련돼서도 만약에 어떤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도 제가 다시 내용은 올리겠지만 요거는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